네, 안녕하세요.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배포입니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DVOPS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자죠, 그죠? 네, 여기 보면, Development, 개발입니다. 개발과 OPS, 오퍼레이션,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뭐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이 결합된 용어가 바로 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팀과 운영팀이 있는데 걔를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이 분리되어 있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협업, 같이 도와주는 거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자동화, 지속적 배포 등을 통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을 목표로 하는 문화와 프로세스와 도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빨라지겠죠? 그죠? 같이 하니까. 목표는 뭐냐면 당연한 겁니다. 빠른 배포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발해가지고 운영팀에 넘겨서 결제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개발하고 바로 운영팀 같이 협업해가지고 바로바로 전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품질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테스트와 검증으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과 피드백 주고받는다, 뭐 질문하고 답변한다, 뭐 이런 거죠. 모니터링 및 피드백 기반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입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이 따로 있었는데 같이 합쳐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뭐라고요? 빨라지게 하는 거예요. 빨라지게 하는 거. 네. 네, DVOPS. 저는 개발 운영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개발 운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동화돼야 됩니다. 자동화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배포가 돼야 되고요. 이 CI/CD는 별도의 그 섹션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협업을 해야 되고 개발팀, 운영팀,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 원칙입니다. 네, 말만 봐도 빌드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그 코드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제 상용화하려면 걔를 프로그램 CD 같은 걸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빌드라고 합니다. 네,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등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킨다는 얘기고요. 지속적인 통합입니다. 뭐 좀 간단하게 이제 봐야죠. 그죠? 코드 변경을 자주 통합하고 자동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자동으로 통합합니다. 코드 변경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통합을 하게 하는, 자동 테스트를 하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바로바로 반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통합한다는 얘기니까요. 지속적인 배포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 환경에 배포 가능하도록 자동화합니다. 배포 준비와 운영 환경을 반영해서 자동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패치 같은 거 이렇게 깔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깔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어플들도 업데이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업데이트 같은 게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올릴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로바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협업입니다.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질의응답으로 팀 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개선할 것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장벽을 제거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과 피드백입니다.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반영합니다. 모니터링하고 뭐 질문하면은 답변해주고 뭐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하니까요. 네, 다음요. 네, 개발 운영 파이프라인 흐름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I가 통합하는 거, 얘가 딜리버리죠. 딜리버리가 그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랜, 계획을 짜는 거죠.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기획을 하고, 코드,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 이제 빌드 및 컴파일, 아티팩트 생성,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자동 테스트 실행을 하고, 릴리즈, 배포를 준비하고, 그리고 디플로이,
실제 환경에 배포를 하고 오퍼레이트 이제 운영하고요. 운영팀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모니터링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죠. 뭐 순서가 꼭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죠. 나오더라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발 운영이라는 게 뭔지, 목표가 뭔지, 왜 하게 됐는지 뭐 그 정도의 초점을 둬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주요 개발 운영 도구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형상 관리라고 또 다른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계속해서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수정하는 일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력을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됐었고 원래 뭐였고 버전 1번은 뭐였는데 버전 2가 생기면서 버전 2에 변경된 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를 우리는 SCM 소스 코드 관리라고 합니다. 뭐 형상 기억 관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도구가 Gi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그 분산형 소스 코드 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중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 협업이 필수입니다.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 도구를. 근데 얘가 이제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 집중형이 있을 거고 분산된 네트워크로 이렇게 또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 버전으로 되어 있는 그걸 관리하는, 그 소스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한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앙 집중형은 서버에 그 소스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서버가 다운되면은 개발자들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근데 분산 처리라는 거는 개발자들한테 다 복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GitHub, GitLab, 뭐 비트버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Git이라는 도구의 원격 저장소에다가 협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소스,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소스 코드 형상 관리에 쓰는 도구가 이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CI/CD라는 게 있어요.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구나라는 정도, 요 정도만 좀 봐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출제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워낙 지금 과목이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관리라는 그 용어 자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도구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앤서블? 에이전트 없는 간단한 구성관리 도구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이 구성관리라는 이 뜻 자체는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설정하는 게 있어요. 환경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구성관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이렇게 뭐 2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버전이 깔려 있고 여기는 또 다른 게 깔려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운영체제가 다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구성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프로그램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 설정해줘야 되는 환경 설정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없는 간단한 구성 관리 도구가 바로 얘고요. 서버 설정이나 자동화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뭐 퓨펫, 뭐 CH, 뭐 체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인프라 자동화가 있고요. IAC가 있습니다. 인프라 자동화 IAC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서버나 네트워크나 보안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으면 매번 서버를 생성해야 되고 보안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네트워크 설정도 일일이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발생되고 서버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시키는 게 바로 IAC라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사람이 그냥 직접 글로 만들어서 미리 환경 설정에 대한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 걔를 바로바로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IAC라고 합니다.
네. 테라폼은 인프라를 선언적으로 관리하고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환경에 쓰는 뭐 용어 그 도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다 구분할 수는 없고요. 네. 인프라 자동화 IAC가 뭔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이 규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규격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외국으로 수출할 때도 컨테이너 박스 크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박스 크기를 벗어나면은 배에 실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요. 실행 환경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 컨테이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연주를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그냥 뭐 지휘자는 사실 필요 없죠. 한 명만 하면 되니까. 뭐 굳이 지휘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그 지휘자가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되게 많아. 되게 많으면 당연히 지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같은 묶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it 얘는 좀 중요하니까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보세요. 네. 모니터링하고 로깅하는 게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하고 로깅하는 거 추적하는 게 있어요. 로그를 수집하고, 로그라는 게 이제 어떤 기록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어딜 들어갔고 검색을 뭘 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로그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로깅하는 도구들이 또 얘네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시되진 않습니다. 협업이나 이슈 관리를 하는 도구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고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뭐 지라도 있고 컴플리언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습니다. 자, 주요 개발 운영 도구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이 도구들을 전부 다 외울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과목이 상당히 많고요. 그 과목 중에 DevOps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DevOps가 우리가 뭔지, 개발팀과 운영팀을 합해서 뭐가 좋은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뭐 그런 이런 정의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도구가 있고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이 용어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요. 자, 개발 운영 문화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거죠. 자, DevOps, 개발과 운영의 경계를 허물고 협업과 자동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문화, 방법론,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특징입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개발자와 운영팀, Q&A죠. 그죠? 질문 답변, 보안팀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원팀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일로 문화에서 공동 책임 문화로 변화됩니다. 그 사일로 문화라는 거는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업무만 수행하면 돼요. 김대리 이거 할래? 그러면 김대리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책임진 것만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일로 문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많이 요즘에는 공동 책임 문화로 협업하는 문화로 변화가 됐죠. 그죠? 네, 자동화입니다. 빌드나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과정을 자동화해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 CI/CD가 있습니다. 뭐 지금 봐뒀으니까 나중에 배울 때 좀 더 쉬울 거예요. 작은 단위로 자주 코드 변경을 통합하고 자동으로 배포까지 이어지는 게 CI/CD입니다. 배포 주기가 단축되고요.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보안 오류가 있을 때 패치를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게 되게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걸 요청했는데 그거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코드를 변경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개선하고 뭐 이런 순서입니다. 짧은 주기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팀이 됐기 때문에 내 일은 따로 있고 네 일은 따로 있어. 그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 강조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단위의 실험과 개선을 장려합니다. 되게 명언 같죠, 그죠?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위의 실험과 개선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부담 갖지 말고 책임을 지지 않고 공동 책임이니까요. 네.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자동화 도구와 프로세스 협업 방식 모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에자일과 연결되어 유연한 개발 문화가 확립됩니다. 에자일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거, 빠르게 대처하는 거, 그걸 뭐 이제 에자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에자일과 연결돼서 유연한 개발 문화가 확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evOps의 특징, 용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필요했는지, 도구가 있는데, 도구에 관련된 그 용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